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수학과 김수환 교수입니다. 사회속의 수리 이야기 7주차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그죠? 앞 시간에 배웠던 평등선거 있죠? 1인당 한 표가 주어지는 평등선거와 다르게 가중치 선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당 그 투표수가 각각 다른 가중치 선거에 있어서 반자포 영향지표하고 샤플리-슈빅 영향지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죠? 모든 투표권자는 한 표만을 갖는 평등 선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주식회사 등 주주총회 같은 데서 투표할 때 보시면 그죠? 투표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표수에 따라서 그죠? 의결권이 그죠? 각각 다릅니다. 그죠? 이러한 선거 방식을 가중치 선거라 그럽니다. 가중치 선거라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그죠? 몇 가지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표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자를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투표자는 대문자로 A1, A2, AN입니다. 그죠? 저기 이제, 주식회사 같으면, 그죠? 주주들이 되겠죠. 투표수가 각각 다릅니다. 그죠? 이제,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면 투표수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소문자로 적겠습니다. A1, A2, AN에게, 그죠? 투표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어떤, 그죠? 제한된, 그죠? 의결권이 통과되려면 Q표 이상, 예를 들어서 뭐 과반수면 그죠? 뭐 과반수 이상 또는 3분의 1 이상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Q표 이상 받아야 통과되는 가중치 선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각은 순서대로 그죠? A1의 투표수, A2 투표수, AN 투표수를 적고 그 다음에 몇 표 이상 받아야 통과되는 선거에 대해서 몇 표를 앞에 Q라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1, A2, A3, A4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주주인데 이 주주는 뭡니까? 네 표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A2는 세 표, A3는 두 표, A4는 한 표의 투표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결권이 있는데 어떤 제한된 건이 그죠? 6표 이상 찬성돼야만이 통과된다 할 때 이때 표시를 간단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 6, 6표 이상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투표수를 4, 3, 2, 1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제 가중치 선거를 이런 표시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죠? 통과되는 투표수 6표 이상 투표는 보통 어떻게 표시되냐니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결정됩니다. Q라는 것은 주로 뭐냐니까 전체 평균 있죠? A1 득표, A2개 득표, AN에게 득표의 합을 구해서 나누기 이렇게 해줍니다. 나누기 해주고 뭐 평균은 아니죠, 그죠? 평균은 뭐 n으로 나눠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2로 나눕니다. 2로 나눠서 그죠? 한데 요거보다는 뭡니까?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 합산 있죠? A1, A2, AN 여기 전체의 표수니까 그죠? 요거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Q가 보통 그죠? 중간값 A1, A2에다 AN에다 2를 나눈 수보다 그죠? 조금 큰 값으로 정해주면 합당한 뭡니까? 가중치 선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했지만은 6, 4, 3, 2는 뭐가 됩니까?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하면은 10이죠, 그죠? 10이니까 10을 2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5가 되고 요 총 합산은 뭐가 됩니까? 여기 앞에 예에서 그죠? 10이 되겠죠. 그래서 Q는 5하고 10 사이에서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뭐 6으로 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중치 선거에 6, 4, 3, 2는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모두 300명이며 300명이고 세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그죠? 세 개의 정당이 이제 더 많이 있을 때 보통 두 개, 세 개 정도가 적당하겠죠. 세 개의 정당이 있는데 여기 국회의 의결권을 보시면 그죠? A당은 148석, B당은 145석, C당은 7석 해서 총 합계 그죠? 300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안이 그죠? 통과되려면은 150 이상은 받아야 하고 그죠? 각 정당은 뭡니까? 당론을 정하는 모든 국회의원은 당론대로 투표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어떤 뭡니까 의결권에 대해서 이 가중치 선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죠 표로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이 가중치 선거에서 각 정당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 거죠. 그래서 A 정당이 148표고 B 정당이 145표고 C 정당이 7표니까 우리 생각은 뭡니까? A당이 영향력이 제일 큰 것 같고, 그죠? B당이 그다음 영향력이 2등이고 C당이 영향력이 제일 작을 것 같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표시는 뭡니까? 앞에 순서대로, 그죠? A당에 148석, B당은 145석, C당은 7석. 그 다음에 150표가 이상이 돼야만이, 그죠? 의결이 아니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 선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같은 데 보겠습니다. 자, A당이 148표고, B당이 145표고, C당이 7표죠. 그러면 150이 되려면 A당하고 B당하고 붙으면 되겠죠. 합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당하고 C당하고 합치면 되겠고, 그 다음에 B당하고 C당 합치죠. 즉 무슨 말이냐니까 혼자의 당으로서는, 그죠? 이거를 뭔가 통과시킬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뭐가 됩니까? 두 당이 붙어서, 그죠? 합산해야만이 통과되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영향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정당 연합하에, 그죠? 항상 통과 부결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의 영향력은 모두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향의 합은 1이므로 각 정당의 영향력은 3분의 1씩입니다. 3분의 1씩. 이렇게, 그죠? 그래서 표하고 관계없이 어떤 표를, 그죠? 어떤 안을 통과시키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죠? 어떤 그죠? 작은 표지만은, 그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영향력을,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뭐 간단한 형태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다음 3분의 1 곱하기 뭐 100 하면은 이 프로테이지 나오죠, 그죠? 이러면 뭡니까?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영향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알고리즘이나 어떤 방식이 없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먼저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중치 선거에서 통과된 경우에 찬성으로 투표했던 어떤 투표자가, 자, 찬성으로 투표했던 투표자가 마음을 바꾸어 반대로 투표하면 제한된 안이 통과해서 부결입니다. 통과해서 부결로 바뀌게 하는 그 투표자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임계 투표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찬성했기 때문에 통과된 안이었는데 마음이 변해서 이 사람이 나는 찬성 안 하겠다 하고 빼버리면은 그 안이 뭡니까? 부결되는 경우로 바뀔 때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그때 그 사람은 뭐냐니까 임계 투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4명의 투표자 A, B, C, D가 있고 각각의 4표, 3표, 2표, 1표씩 권한이 이렇게 주어진 가중치 선거입니다. 이럴 때는 6, 4, 3, 1이죠. 6표 이상이 돼야만이 통과되는 안입니다. 자, 이게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A, B, D가 찬성하고 C가 반대합니다. A, B, D가 찬성하면 A가 몇 표입니까? 4표, B가 3표, D가 1표니까 총 몇 표입니까? 8표죠. 총 8표가 됩니다. 총 8표니까 6표 이상이 되니까, 그죠? C가 반대하더라도 통과가 되겠죠. 자, 이때 A가 마음을 바꿉니다. A가 마음을 바뀌어서 뭡니까? 반대로 투표해버리면 이 탄건은 뭡니까? 통과 안 되죠. 그래서 A의 마음에 따라서, 그죠? 이 안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A는 뭡니까? 임계 투표자가 되겠습니다. 자, B가 마음을 바꿔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B도 뭐가 됩니까? 역시 임계 투표자가 되죠. 그래서 A, B는 임계 투표자가 됩니다. 하지만 D는 뭐가 됩니까? 뭐 영향을 안 미치죠. D는 뭡니까? 찬성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A, B만 합해도, 그죠? 7표니까, 그죠? 통과되죠. 그래서 D는 반대해서 찬성으로 뭐 아무 영향을 안 끼치기 때문에 임계 투표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 투표자라는 것은 어떤, 그죠? 그 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그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투표자에게 이제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영향력 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반자포 영향력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신지. 가중치 선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반자포 영향력 지표를 구하는 방법은,
자, 대문자를 투표자입니다. 투표자가 되고, 그럼 투표자는 가중치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수가 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투표수를 우리가 소문자로 A1, A2, AN이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 집합이죠. 그러니까 투표자가 N명이니까 A1, A2, AN의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합니다. 모든 부분 집합. 그래서 집합이 있으면 매에서 1, 2 같은 1의 모든 부분 집합은 뭡니까? 1, 2, 1, 2, 뭐 공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죠? 집합이 있을 때 모든 부분 집합을 첫 번째로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에서 뭡니까? 1의 각 이제 부분 집합이 구해졌으면은 그 부분 집합에 대해서 그죠? 모든 투표자가 찬성하고 나머지 투표자가 반대한다고 가정하여 찬성 표수를 계산합니다. 찬성 표수를 계산하고 그 찬성 표수가 Q 이상이면은 통과하고 Q 미만이면은 부결이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그러니까 통과냐 부결이냐에 따라서 그죠? 어떻게 표시를 해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각각에 대해서 임계투표자를 구합니다. 임계투표자. 임계투표자를 뭐 한 명이 될 수, 아까 전에 앞에 말하면 두 명이었죠. 그래서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 있는데 임계투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거기에 대한 임계투표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니까 각각의 임계투표자의 경우의 수를, 이 경우의 수보다는 이제 임계투표자의 수가 되겠죠. 몇 명이냐. 그 몇 명이 이제 AI가 임계투표를 만약에 5 같으면 T 뭐 1이 5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임계투표자의 수를 이제 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전체 T1부터 Tn 해서 그죠? 요 전체 합에다가 AI가 받은 그죠? 임계투표자 수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게 바로 영향력 지표가 되겠습니다. 퍼센테이지를 곱하면 곱하기 100하면 그죠? 요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프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자표 영향력 지표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떤 구청의 위원회는 각 동네의 대표위원 A, B, 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회에서 A는 3표입니다. A는 3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는 2표, C는 1표의 투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네 사람마다 더 많은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죠? 우리가 이론상으로 그냥 이렇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안이 통과되려면 적어도 4표 이상을 받아야지 통과가 되는 안입니다. 그러면 반자표 영향력 지표를 이용해서 각 대표위원 A, B, C에 대해서 그죠?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배운 그죠?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가중치 선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A 4, 3, 3,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 B, C 3명이니까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부분 집합은 첫 번째는 공집합 A, B, C, A, B, B, C, A, C, A, B, C에서 총 뭡니까? 8가지죠. 이게 수는 뭡니까?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집합이 A, B, C가 있을 때 그죠?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죠? 2의 3성에서 8가지. 이렇게 되겠죠. 4명이면 2의 4성 16가지는 더 복잡해지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이니까 찬성 표수는 얻게 되겠죠. 그 다음 A는 3표, B는 2표, B는 A는 3표, B는 2표. 여기 잘못된 얘기죠. 여기 B가 아니고 여기 뭡니까? 여기 잘못됐습니다. 여기 C가 되겠습니다. C입니다. C는 1표. 그 다음 AB는 AB 합이 되니까 5표, BC 합이면 3표, AC 합이면 4표, AB 다 합이면 그죠? 총 6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식이 뭡니까? 부결하고 부결 통과냐 부결이냐 표시하라 그랬죠. 0표니까 안 되죠.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죠. 5표니까 4표 이상이니까 통과 안 되고 통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랬습니까? 세 번째에서 뭡니까? 임계투표자를 구해야 돼. 임계투표자. 임계투표자 뭡니까? 그 사람이 빼버리면 그죠? 뭡니까? 부결되는 안이 되죠. 그러면 5번째에서 뭡니까? A를 빼버리면 A가 3표인데 5 빼기 3하면 2표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A는 뭡니까? 임계투표자가 되죠. B가 빼버려도 어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B도 임계투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세요. 7번째. 자, 7번째 AC죠. 자, 총 투표자가 4표인데 A를 빼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A가 임계투표자고 C가 빼버려도 그죠? 부결돼 버리죠. C도 임계투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B, C는 총 6표죠. 6표인데 4표 이상 되려면 A를 빼버리면 안 되죠. 6표에서 3표 빼면 안 된다 입니다. 그죠? 그 다음 B는 빼도 되죠. 그죠? 6표에서 B가 2표니까 4표 되니까 통과되죠. 그 다음 C도 빼도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마지막 8번째에서는 뭡니까? A만 뭐가 됩니까? 임계 투표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그죠? 우리가 아까 첫 번째였고, 편의상 한 번 더 이렇게 표를 적었습니다. 두 번째였고, 지금 세 번째까지 구해지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자포 영향지표에서 세 번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C가 임계투표자인데, 임계투표자로 선정된 거 A가 몇 번입니까? A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그게 이제 A가 뭡니까? 세 번의 임계투표자가 됐고, B는 몇 번입니까? 한 번이죠. B는 한 번의 임계투표자가 됐고, 그다음 C도 한 번의 임계투표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A는 3, 우리가 말한 AI는 TI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3, B는 1, C는 1. 그래서 총 뭡니까? 합산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향력 지표가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A는 뭡니까? 세 표를 임계적 투표자로 선정되었고, B는 하나, C는 하나죠. 총 뭡니까? 그러니까 5죠. 그죠? 그래서 5의 영향력은 총 5 중에서 뭡니까? 3, 5분의 3의 영향력. B는 5분의 1, C는 5분의 1이죠. 합산이 항상 1이 되게 되면 1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는 곱하기 100 하면 되죠. 60%, 20%, 20%, 총 100%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A의 영향력이 60%죠. 그 다음에 B의 영향력이 20%, C의 영향력이 20%, 이렇게, 그죠? 영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죠? 어떤 자기의, 그죠? 투표수에 대한 어떤 권한이, 그죠? 수치화되니까, 그죠? 조금 더 뭡니까? 자기 영향력이 어떤지를, 그죠? 확실하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반자포 영향력 말고, 그죠? 조금 더 이제 다른 형태의, 그죠? 샤플리 슈빅 영향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샤플리 슈빅 영향 지표하고 앞에 영향 지표하고 뭐가 다른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어떤 사람의 뭡니까? 부분 집합들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영향 지표를 구했죠. 그죠? 자, 이번에는 순열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순열을 좀 이야기하려니까 앞에 이제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순열은 뭡니까? 어떤 주어진 사물을 순수 있게 나열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그죠? A, B, C를 이루어진 순열은 총 6가지가 됩니다. 자, A, B, C로 나열할 수 있죠.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나누는데 총 경우 수는, 그죠? 하나, 둘, 셋, 넷,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 구하는 방식은, 그죠? 팩토리얼을 쓰는데 3명이 뭡니까? 이렇게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은 3팩토리얼에서, 그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N 개의 물건을, 그죠? 이렇게 순서 있게 좀 나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 개의 사물로 이루어진 순열은 N 팩토리얼에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물건이 많게 되면은, 그죠? 순열 구하기도 좀 이렇게 어렵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프로그램을 한다든 이렇게 하면, 그죠? 조금 더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쉽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투표자들의 부분 집합을 이용하여 임계투표자를 결정하고 이를 각 투표자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구해준 게 바로 반자포 영향력 지표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차이가 부분 집합이 아니고, 그죠? 이제는 투표자들의 순열입니다. 순열을 이용하여 각 투표자의 영향력을 알려주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그죠? 샤플리 슈빅 영향력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를 한번 보시면은 N명의 투표자가 Q표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는 가중치 선거에서 투표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순열입니다. 이거는 옆에 앞에 콤마가 없습니다. A1, A2, A3에서 N입니다. 순열이죠. 순열입니다. 순열에 대하여 이 순열의 맨 앞에 투표자 A1부터 차례로 투표자가 갖고 있는 투표수를 더하여 어떤 투표자가 AK 투표수를 더해지는 순간, 그러니까 A1, A2부터 투표수를 쭉쭉 더합니다. 더하는데 어떤 투표자가 딱, 그죠? 투표를 했을 때 순간이죠.
투표수가 더해지는 순간 처음으로 합한 투표수가 Q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Q 이상이 안 되다가 AK가 딱 투표를 할 때, 그죠? Q 이상이 될 때 이 AK를 뭐냐니까 핵심 투표자라 그럽니다. 핵심 투표자. 앞에하고 조금 차이. 핵심 앞에는 뭡니까? 그 사람이 제외해버리면, 그죠? 통과해서 부결로 바뀌게 하는 거죠. 투표자가 있었고, 임계 투표자 있죠. 이번에는 뭡니까? 이렇게 순열해서 쭉 합해지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죠? 딱 투표했을 때 Q 이상이 딱 되게끔 하는 투표자가 있겠죠. 그 투표자를 우리가 핵심 투표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 투표자 ABCD가 3표, 3표, 2표, 2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중선거 7, 3, 3, 2죠. 자, 순열 ABCD가 있다 칩시다. ABCD에서 A의 투표수는 3표 맞죠? B는 A to B 합한 값은 6이죠. 근데 AB의 찬성만으로 제한이 통과될 수가 없죠. 근데 ABC의 투표의 합은 8이 되죠. 즉 C가, 그죠? 투표수에 합해지는 순간 통과가 되는 거죠. 이럴 때 ABC 모두가 찬성하면은 그 안은 통과되므로 이때 C는 뭐가 됩니까? 통과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핵심 투표자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즉, 순열이 만약에 첫 번째 순열이 주어지고 이 순열대로 뭡니까? 차례차례 투표수를 더해 나갑니다. 더해 나갔을 때 최초로 뭐가 됩니까? 그 안에 뭡니까? 넘어서지 않은 Q 있죠? Q를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핵심 투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투표자를 이용해서 이제 샤플리 슈빅 영향 지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하고 조금 차이점은, 자, 이건 똑같습니다. 자, 투표자가 있고 투표수가 각각 있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부분 집합인데 지금은 다릅니다. A1, A2를 어떻게 합니까? 순열을 이용합니다. N이면 N 팩토리얼 해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의 각 순서에 대해서 핵심 투표자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제 핵심 투표자가 몇 번 선정되느냐? 개수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AI가 핵심 투표자가 경우가 TI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AI에 대해서 샤플리 수백 영향 지표는 전체 N 팩토리얼. 지금 주의력이 N 팩토리얼입니다. N 팩토리얼분의 TI를 해주면은, 그죠?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이제 샤플리 수백 영향 지표를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명의 투표자 A, B, C가 있는데 각 3표, 2표, 1표의 권한을 가지는 가중치 선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4, 3, 2, 1 이렇게. 자, 샤플리 슈빅 영향력 지표를 구하여 각 투표자에 대한 영향력을 한번 조사해봐라. 영향력을 수치해가, 그죠? 몇 %냐? 이걸 한번 알아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ABC니까 나오는 경우가, 그죠? 3 팩토리얼 되겠죠? 3 팩토리얼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뭡니까? 총 6가지의 순열이 나오겠죠. 6가지. 자, 6개의 순열이 같습니다. 자, A, B, C로 순열하는 방법이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먼저, C가 먼저, B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A, C 이런 식으로 순서, 그 다음에 B, C, A 이런 순서, 그 다음에 C, A, B, C, B, A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우리가 아까 알고리즘의 첫 번째 방식이죠. 자, 그럼 핵심 투표자가 어찌 됩니까? 자, A는 A가, 자, 보겠습니다. 뭐 참고로 4, 3, 2,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여기 A 투표수, B 투표수, C 투표수.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합이면 A 3이죠. B 2가 되니까 B가, 그죠? 찬성되는 순간 5표니까 4표를 넘어버리죠. 그래서 B는 뭐가 됩니까? 핵심 투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3표, C가 1표죠. C가 합산되는 순간 4표가 되니까 만족하죠. 그래서 C가 핵심 투표자. 그 다음에 BA, 자, 세 번째, BAC, B가 2표죠. 그 다음에 A가 3표죠. 5표죠. 4표 넘죠. 그래서 A가 핵심 투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BCA, B가 2표, C가 1표니까 3표니까 안 되죠. A가 들어가는 순간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A가 핵심 투표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CAB, C가 1표, A가 3표니까 4표니까 A가 들어가는 순간 4표가 되죠. 그래서 A가
핵심 투표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면은 C가 1표, B가 2표, 3표니까 만족 안 하죠. A가 3표니까 A가 뭡니까? 들어가는 순간 안이 통과되니까 A가 핵심 투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앞에 알고리즘의 형태에서 구해진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죠? 각각 A, B, C에 대해서 핵심 투표수가 몇 표인지를 조사하라 그랬죠. 그래서 A는 앞에서 뭡니까? A는 하나, 둘, 셋, 넷에서 총 A는 4번의 핵심 투표자가 되겠죠. 그래서 A는 핵심 투표자가 4번, B는 1번이죠. 1번, C도 1번. 총 뭐가 됩니까? 합계는 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n 팩토리아가 6이니까 그 다음 6분의 뭐가 됩니까? 나누면 되겠죠? 4, 6분의 1, 6분의 1. 그 다음 전체는 당연히 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해버리면 프로테이지 나오죠. A는 66.7%, B는 16.7%, C는 16.7%. 뭐 합은 다 당연히 100%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샤플리 슈빅 영향의 지표에 의하면은 A, B, C는 그죠? 각각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A는 67%의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B는 16.7, C도 16.7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어떤 투표를 할 때 그죠? 가중치 선거에 있어서 뭐 표 개수만 가지고 그죠?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지만은 정당처럼 이야기했죠, 그죠? 표가 많다고 해서 그죠? 영향 지표가 많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표는 작지만은 그죠? 그 영향력을 형성하는 그죠? 영향력이 높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형태를 수치화해서 그죠? 표시하는 방식이 샤플리 슈빅 영향력 지표고 반접 영향력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